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리액트 이론 강좌 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JSX를 배워볼게요. 리액트를 배우려고 시도하신 분들은 리액트에서 HTML 문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HTML처럼 리액트가 쉬운 줄 알고 접근했다가 넌 누구냐 하게 만드는 그 녀석이 바로 JSX죠. 오늘은 오쌤이 JSX를 완전 쉽게 풀어드립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JSX란, 두 번째, JSX의 7가지 규칙, 세 번째, 바벨의 JX 변환.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리액트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JSX는 자바스크립트 XML의 줄임말로 리액트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내부의 HTML처럼 보이는 문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함수 내부의 리턴문 내부의 HTML이 바로 JX인데요. 이 코드가 바로 JS 코드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HTML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리액트 문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 내부에 있는 문법적 조미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원래 자바스크립트 내부에다가 저렇게 마크업을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메서드를 써야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저렇게 씀으로써 쉽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서 자바스크립트로 번역해주는 게 바로 리액트인 겁니다. JSX는 마치 라면에 들어간 계란이나 청양고추 같아요. 그냥 먹어도 라면은 맛있지만 청양고추나 계란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죠. 그러니까 JS를 쓰면 훨씬 더 쉽다. 그런 내용입니다. 리턴문 안에서 HTML처럼 보이지만 결국 함수 호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라는 메서드로 변환이 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로 마크업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코드를 써야 된다 그랬죠? JSX로 HTML처럼 보이게 해서 쉽게 처리하는 착한 문법인 겁니다. 오쌤이 정리한 JS 7가지 규칙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정리는 누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한 개씩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강좌까지만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pm create 요 bit lattice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폴더명을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ch02 쓰시고 js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쳐볼게요. 그래서 y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설치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일단 프레임워크를 볼 건데 잘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터미널을 길게 해주시고요. 우린 리액트입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로 해서 리액트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로 진행하진 않을 거고 자바스크립트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JSX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시로 코드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똑같이 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처음에 잡았던 리액트 텍스트라는 폴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ch02 JSX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cd라고 쓰시고요. ch02 JSX라고 써주고 엔터를 치고요. 그럼 내부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고 나셔서 이 부분에서 npm 인스톨로 의존성 패키지 도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또 바벨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 바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자동으로 이제 JX를 번역해주는 도구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실시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npm run div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까지 눌러서 브라우저를 꺼내주시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컬 주소가 나오는데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브라우저가 뜰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를 옆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모니터이신 분들은 코드도 크게 보시고 요거를 따로 빼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src 부분에 가셔서 요 앱 JSX라는 걸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컴포넌트에 대한 수업은 저희가 다음번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금 요 리턴문 안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내부를 리턴 내부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브라우저 내부가 지금 에러가 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바 JSX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지금 번역을 지금 자동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꼭 최상위 태그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리턴 위에다가 쓸까요? 그 최상위 태그로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 태그를 쓴다고 볼게요. 이렇게 h1 태그를 쓰고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쓰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가운데 잘 오는 거 확인되시죠? 지금 CSS가 붙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네,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또 코드를 복사를 해볼게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바로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위 태그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꼭 묶어주는 태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div 태그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v 태그로 묶어서 처리를 하면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두 개가 잘 들어가고요. 여기도 에러가 없어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러가 있으면은 문제에 가셔서 확인을 하면 좀 문제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JS부터 틀리면 리액트 코드가 나중에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때 뭘 틀렸는지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JSX의 기본 규칙부터 잘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라우저 보면 지금 글자가 커졌는데요. 제가 아까 화면을 50%로 축소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좀 작아 보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큰 건 사실 CSS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div 태그는 스타일이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쓰는 것을 개발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직접적으로 써도 되겠지만 이 div 태그를 지워서 이렇게 빈 태그로 적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태그는 항상 div 태그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시멘틱 태그로 쓰셔도 되고요. H1으로 써도 아까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최상위 태그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태그를 했을 때도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리액트가 플래그먼트라는 걸 제공해줘요. 이게 빈 태그 대신에 요거를 최상위 태그로 쓰라고 나온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태그들보다 조금 번역을 할 때 무겁게 처리가 돼서 용량이 더 커진다고 해서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장했을 때 어떤가요?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요 파일들을 제가 다 앱 JSX에서 바로 해서 처리를 하면은 파일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앱 JSX에서 다 하고 나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S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1 하고 그냥 최상위 태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jsx죠? 그리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갖고 계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제가 지금 이 파일을 블로그에 첨부해서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블로그 주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붙여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 거고요. 작업은 다 앱 JS에서 해서 바로 화면에 보이도록 처리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닫혀있는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빈 태그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부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이렇게 H1 태그가 있는데 얘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러가 확 뜨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이렇게 종류 태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짝이 맞아야 돼요. 이제 짝이 없는 태그도 있죠. input 태그 같은 경우인데 제가 여기다가 input 타입이 텍스트다라고 쓰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종료 태그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과 종료 태그 쌍으로 이뤄야 됩니다. 근데 굳이 이게 종료 태그가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쓰게 되면 네, 이게 코드 스니펫도 해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워서
이렇게만 쓰면 에러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슬러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문법이죠. HTML 4.011일 때는 우리가 이제 페어로 되어 있지 않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반드시 끝에다 슬러시를 썼어야 돼요. 근데 HTML5로 오면서 이게 바뀐 것 뿐이죠. 근데 리액트는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걸 주의해서 써주셔야 되고, 이거를 틀리지 않게 하려고 자꾸 고쳐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좌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환경 설정을 할 때 React.js 코드 스니펫스 꼭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JS의 표현식인 저 중괄호 쓰는 거 있죠? 그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작업은 제가 다른 이름으로 벌써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번이고 우리는 JS 표현식을 쓴다고 그랬죠? 이 중괄호를 마크업에다 쓸 수 있습니다. HTML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JSX는 HTML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다시 H1 태그를 써볼게요. 중괄호인 표현식을 쓰면 수식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5 더하기 5는 10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중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닫아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 5 더하기 5를 또 써줍니다. 그러면 수식이 계산이 돼요. HTML은 이걸 다 텍스트로 나오게 할 거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처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게끔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5 더하기 5는 10이다라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수식을 바로 중괄호인 표현식에다가 써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문 안에다가만 JSX를 쓰는 거고요. 여긴 함수죠? 이건 자바스크립트인 거예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변수를 잠깐 선언을 해볼게요. const라고 하고 유저네임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osem이라고 써볼게요. 이거를 역시 표현식에다가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자, 밑에다가 h1 태그를 다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쓰고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다가 중괄호를 쓰고 님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유저네임을 여기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안녕하세요 오쌤님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변수 값이 바뀌게 되면 저기 부분이 언제든지 바뀌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글자가 내려가서 그냥 다시 오쌤으로 돌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지금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메서드나 함수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H1이라고 또 쓸게요. 자, H1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중괄호로 표현식을 바로 써주시고요. 경고창을 띄우는 함수가 alert죠. 그래서 alert를 쓰고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Ctrl S 눌러볼게요. 네, 그럼 보이시죠? 경고창 바로 뜹니다. 네, 물론 이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로 고침을 누르면 경고창이 뜹니다. 분명히 확인을 누르면 닫혀야 되는데 또 떠요. 그래서 이 알러트나 콘솔 말고 나중에 유즈 이펙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2번씩 실행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메인 JSX에 가보시면 이게 스트릭트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엄격한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 앱도 이제 최상위 태그가 감싸줘야 돼서 나중에 여기 밑에서 뭐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최상위 태그로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 지금 한 번만 처리되는 거 확인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세로 고침 눌렀을 때 이번에는 경고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네, 바로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메인 JS에서 스트릭트 모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조건부 렌더링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조건부 렌더링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상황 연산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부를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도 변수도 지울게요.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인 것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함수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st라고 여기 위에다가 써주시고요. 스코어, 점수를 프롬프트라는 거가 이제
그 입력창이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점수를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써주시고, 자, 첫 번째는 숫자를 입력하라고 쓰고요.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하라고 쓸게요. 자, 그러고 나셔서 이제 점수를 받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런 입력창이 뜹니다. 그럼 10이라고 쓰고요. 근데 뭐 당연히 아무런 결과가 없죠. 왜냐면 마크업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3학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다면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영상 상단에 자바스크립트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문법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식 쓰고 물음표 쓴 다음에 참표현식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죠? 콜론 쓰시고 나셔서 거짓 표현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 좋게 엔터 칠게요. 엔터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죠.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를 쓰는 거죠. 자, 물음표를 쓰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이제 쓰셔도 되고 뭐 한 줄로 보기 좋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H1으로 합격이라고 뜨고 그렇지 않을 때도 해야 되겠죠. 콜론 쓰신 다음에 H1으로 불합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업으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표현식 내부에도 이렇게 마크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합격이라고 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해서 점수를 입력 안 해서 불합격이라고 뜬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90점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합격이라고 나오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5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불합격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건부 렌더링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짧은 조건문을 해볼 거예요. 이 짧은 조건문도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영상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얘는 참표현식만 처리를 하거나 거짓 표현식만 처리하고 싶을 때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불합격은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를 뭐 비워두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조건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D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썼습니다. 조건식을 쓰고 참표현식만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앰퍼샌드를 2개를 써주시고요. H1 태그를 쓰신 상태에서 합격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역시 점수를 입력하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그냥 50점이라고 쓰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90이다? 그러면은 네, 합격이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부 렌더링의 if 문입니다. 사실 if 문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바로는 처리되지 않고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실게요. 즉시 실행 함수는 함수를 선언하자마자 실행하는 거죠. 원래 함수는 선언을 하면 실행할 때를 기다려서 호출을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얘는 바로 선언을 하자마자 실행하는 즉시 실행 함수인데 문법을 보실게요. 문법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함수 형태로는 이렇게 쓰고요. 화살표 함수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쓰는데 일반 함수를 괄호 안에 닫고 여기 뒤에다 괄호를 또 붙여서 처리를 하는 게 즉시 실행 함수였죠.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실행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또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if문을 적어볼게요. if문을 적어서 막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냥 에러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쓰고 또 가로를 써가지고 즉시 실행을 쓰는데 세미콜론은 이 중괄호 내부에 마지막에 써 있으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쓰지 마시고 그러고 나셔서 여기에다 그냥 저희 화살표 함수로 써볼게요. 네, 그럼 에러가 안 뜨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화살표 함수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셔서 if문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80점 이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괄호 쓰시고 그럼 에러 안 뜨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고 나셔서 여기다가 리턴을 좀 바로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쓰시면 처리가 또 안 돼서요. 그래서 if문 쓰는 거는 조금 불편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땐 불합격을 준다? 그럼 else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리턴을 다시 가져오셔서 불합격을 써줍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사실 쓰실 일은 없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제 조건부는 이 함수 위에다가 쓰고 리턴에는 마크업만 하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이렇게 조건부 렌더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해 볼게요. 90점이라고 쓰면 역시 합격이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50점이라고 쓰게 되면 네, 불합격이라고 뜨겠죠. 요게 바로 if문을 이제 렌더링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JSX는 주석을 여러 줄 주석만 사용 가능합니다. 조금 요 부분들을 지워볼게요. 그리고 요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렌더링은 조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가 H1 쓰고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쓰고 여기다 표현식을 쓴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네임이라고 아까 썼으니까 요거 쓰고 네, 그럼 여기다가 네, 콘스트를 통해서 이제 유저 네임을 쓰고 오쌤이라고 썼었죠? 네,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쌤이라고 잘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이 위에 부분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여러 줄 주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다 한 줄 주석도 써놨잖아요.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셔서 이제 이 유저 네임 있는 부분에다가 이 뒤에다가 슬러시 두 개를 써서 주석 사용 중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주석을 마크업 부분에다가 쓰진 않겠죠. 그럼 그냥 글자로 떠오기 때문에 이 중괄호인 표현식 내부에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셔서 여러 줄 주석을 쓴다? 네, 그럼 닫힘이 있기 때문에 뒤에 중괄호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표현식 내부에다가는 여러 줄 주석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여섯 번째로는 JS 스타일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스타일 속성 쓰는 게 좀 달라서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석은 좀 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H1 태그한테 글자색을 변경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CSS에서 할 수 있겠지만 CSS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다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H1 태그에다가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따옴표를 쓰면 네,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가 레드다. 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지금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닌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JS 스타일링을 하실 때는 중괄호를 2번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컬러가 핑크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쓸 때 또 문제가 이렇게 따옴표에다 쓰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아까와 다르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방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2번 써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 자체를 변수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스트에다가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스타일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괄호를 이렇게 쓰시고 이때 이 값을 이제 잘라서 와서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그러고 나셔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쓸 때 여긴 변수 갖고 오는 거잖아요. 스타일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괄호를 이때는 하나만 하고요. 요 스타일이라는 변수에 이제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스타일 값을 써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 HTML과 다른 속성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1 태그를 써주시고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클래스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앱 CSS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테스트라고 쓰고 컬러를 핑크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옴표 쓰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블랙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저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여기다가 클래스를 써서 테스트다 이렇게 썼었죠. 네, 그럼 적용은 됩니다. 근데 이게 컴파일에서 문제가 있다고는 해요. 지금 최근에는 에러까지 발생이 되는 건 아닌데 이 클래스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에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객체의 설계도다라고 해서 클래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약어와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클래스 네임이라고 써야 됩니다. 아까 이거 뜨는 거 보셨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보시면 잘 적용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래스 네임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풋 태그와 이제 레이블 태그를 연결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인풋을 쓰시고 뒤에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id라는 속성을 썼었죠. id라는 속성을 써서 AA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이라는 태그가 있었죠. 레이블 태그에 바로 나와요. HTML4라고 나오죠. 원래 4예요. 이 id와 4를 연결을 해야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클릭하면 여기에 커서가 가게끔 처리하는 게 바로 이 포고 속성이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요거를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4라고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에 또 뭐가 있죠? 4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기는 하는데 바벨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TML4로 아까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요 두 개 조금 신경 써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JSX는 브라우저는 못 알아먹습니다. 바벨 없이는 JSX가 그냥 외계어인 겁니다. 그래서 npm 인스톨로 바벨을 설치를 해서 변환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이 필요한 겁니다. JSX를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친구죠. 그래서 JSX를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JSX에서 h1 태그로 헬로 월드라고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벨이 변경을 해준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진 않고 바벨이 포함된 플러그인을 통해서 자동 변환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는 리액트를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npm run 빌드를 통해서 파일을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면 이제 앱 JSX에서 쓴 내용이 요 노드 모듈에 있는 요 바벨이라는 곳에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도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npm 인스톨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빌드를 조금 해볼 건데 일단 터미널에서 컨트롤 C 눌러서 나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npm run build라고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없던 폴더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디스트라는 폴더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index.html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냥 루트만 써있기는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루트 내부에 이제 값이 다 들어오도록 요 asset에 가서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저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은요. 요것들은 이제 FTP라든지 웹서버에다가 올리게 되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디스트 내부에 있는 것들만 해서 올리면 됩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요 공부한 파일들을 올려드릴 때는 요 노드 모듈은 삭제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용량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제된 채로 올라갈 테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npm 인스톨을 통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구동이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컴포넌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니가 스터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